자, 여기서 그리고리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리가 허리병이 심합니다. 그래서 마르파가 이제 일종의 특제 약이 있어요. 약초를 넣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허리에다 바르는데, 바르고 남은 약은 먹습니다. 마르파도 먹고 얘도 그리고리도 먹어요. 그래서 이 약을 먹으면은 쥐 죽은 듯이 잠이 들어서, 원래대로 하자면 그냥 아주 푹 자야 되는데, 무슨 변덕이 무슨 일이 정말 무슨 변덕 때문인지 약발이 좀 들었는지 그리고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정신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 집으로 들어오는 뒷문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거를 잠그지 않았다는 착각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문은 잠궜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고리는 자기가 그 문을 잠그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도련님이 언제 쳐들어와가지고 이 주인나리를 죽일지 모르는데, 아,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 사람 별명을 노새라고 하는데, 그거를 잠그겠다고 일어납니다. 허리도 이렇게 안 좋은 분이 일어나가지고 나왔는데, 막 이제 저 표도르가 저놈 잡아라 소리 지르고, 여기서 드미트리가 도망을 치고 있으니까 이게 그림이 확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리는 막 아픈 몸을 이끌고서 드미트리를 쫓아갑니다. 근데 그때 이미 드미트리는 올라가가지고 여기 담장에 요렇게 시옷자로 요렇게 다리만 걸친 채로 요렇게 이제 앉아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손에 이제 녹공이는 들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드미트리의 다리를 이렇게 이제 붙잡고 있는 그런 이제 그림을 여러분 떠올려 보시면, 이 상황에서 드미트리가 취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의 옵션이 별로 없는 거잖아요. 선택지가 별로 없는 거예요. 아니, 그냥 놔주세요 이럴 수도 없고, 뭐 어떤 걸로 해주세요 이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표현이 그런데 이제 내리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어르신이 맞고서 나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드미트리는 그냥 일로 담장 넘어서 도망을 가도 되지만 다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드미트리가 예심에서 이제 하는 얘기가 되게 이제, 예심에선 얘기를 안 하나요? 여기서 이제 묘사된 게, 어,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고, 정말 호기심에서 내려와서 살펴봅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내려와갖고 이제 살펴보는데, 거기서도 우리 인간 심리의 한 대목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죄책감이 안 들었다는 게 아니라 1번 감정이 바로 이 호기심이었다는 거죠. 죽었는지 살았는지 딱 내려와서. 근데 이제 숨도 안 쉬는 것 같고 막 피도 나고 이러니까 드미트리는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로코트에서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막 이렇게 피도 닦아주고, 그러면 옷 이런데 다 묻잖아요, 피가. 그렇고 이제 그걸 또 호주머니에 넣으면 여기 또 다 이제 배어 나오고 해서 이제 다 이렇게 피투성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녹공이를 어떻게 하냐, 그냥 휙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녹공이가 발견된 장소도 이렇게 길에서 조금 떨어진 곳 어디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자기는 사람을 이제 죽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리하고 드미트리 사이에 전사가 있습니다. 엄마가 이제 아들을 버렸고 아버지도 아들을 버렸는데, 이 드미트리를 이렇게 뭡니까 구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키워준 거는 사실 그리고리였는데, 은인이나 다름없는 사람을 이렇게 죽였으니까 드미트리도 당연히 마음이 편치 않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재판할 때 그리고리 할아버지가 막 삐질삐질 우시거든요. 도련님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수, 제가 이렇게 키워드렸는데. 그러는데 아무튼 이제 이 드미트리는 그래서 내가 사람을 죽였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 이제 그 행선지로 이제 가게 되고, 제가 아주 심각하게 스포일을 하자면은, 상황이 이렇게 됐을 때 스메르자코프가 조용히 일어납니다. 스메르자코프는 열심히 간질발작을 연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얘는 지금 뇌전증 발작 중인 걸로 알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거는 연기였고요. 조용히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표도르한테 갑니다. 근데 여기서 스메르자코프가 이제 나중에 자백한 내용을 이렇게 보면, 진짜 표도르는 굉장히 외로웠겠다 싶은 게, 이 순간에도 이 스멜자코프를 믿지 않아요. 문 열어달라고 하는데 안 열어줘요. 하지만 또 되게 인간의 심리라는 게 뭐해가지고 그 신호 두드리는 거 있죠. 신호를 두드리니까는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루셴카가 왔다는 식으로 신호를 이제 주고 해서 문을 열게 한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서 서진 있죠, 서진. 종이 위에 이렇게 눌러두는 이게 두툼하고 무거운 그 돌덩이, 그걸로 가지고 아버지 머리를 깨고, 그 다음에 이제 돈봉투를 꺼내는데, 돈봉투도 사실 드미트리한테 알려준 것과는 다른 곳에 있어요. 베개 밑에 있다고 했는가 그렇게 알려줬는데, 실제는 거기가 아니라 딴 데로 옮겼어요. 거기서 이제 꺼냅니다. 꺼낸 다음에 돈 봉투를 일부러 여발한 듯이 찍고 돈을 꺼내고, 봉투는 일부러 진짜 또 바닥에다 이렇게 던져둡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혐의를 드미트리에게 돌리기 위해서. 즉
드미트리 도련님은 이 돈의 실체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봉투를 꺼내면 봉투를 찢어서 돈의 실체를 확인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스스로를 도둑으로 생각하지, 강도로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거는 내 돈이니까 내가 떳떳하게 가져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봉투를 찢고 바닥에 내던졌을 거다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교활한 것까지 이제 다 생각을 해서 돈만 싹 챙긴 다음에 스메자코프가 오래 전부터 봐둔 나무가 있어요. 그 정원에 사과나무에 옹이가 요렇게 동그랗게 파여 있습니다. 거기다가 돌돌 말아가지고 돈을 이제 쑤셔 놓고요. 다시 방으로 와가지고 마르파를 깨워야 되니까 엄청나게 심한 이제 발작을 연기를 합니다. 신음소리를 꽥꽥 내면서. 그 마르파가 이제 정신이 들었죠. 정신을 차렸더니 옆에 남편이 없죠. 밖으로 나갔겠죠. 남편은 피 흘리며 쓰러져 있죠. 저쪽에 주인나리 집에 문은 열려 있죠. 뭐 어떻게 됐는지 이제 그림이 화나잖아요. 이 얘기를 이제 나중에 그 스메자코프가 이반한테 하는데, 도련님이랑 제 입장에선 참 잘 된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하는데 또 막 이반이 막 분기탱천하고 그렇습니다. 다시 이제 드미트리로 오면은, 드미트리는 그래서 다시 그루셴카의 집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자기는 이미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실성한 거나 이제 다름없이 이렇게 돼가지고 있고, 그루셴카 집으로 와서 자초지종을 듣게 되자, 사건의 전말을 전해 듣자 더 좌절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드미트리의 머릿속에서는 그루셴카에게 옛날 애인이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그를 찾아갈 수 있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떠오른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와의 이 갈등이 너무 커가지고, 아버지는 연적으로 생각해도, 그 다음에 삼소노프 있죠. 삼소노프도 이미 끝난 사람이라 생각한 거예요. 여기도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더 심각한 사람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이 옛날 남자에 대해서는 자기가 권리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으면은, 이건 또 드미트리만의 어떤 내적인 그런 거라서 뭐 알 수가 없는데, 아무튼 이제 이 사람한테만은 내가 뭐야, 그루셴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겠다. 그에게 양보를 해야 되겠다. 물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마법한테 계속 그 얘기를 하거든요. 물러선다는 게 뭔지 아느냐, 양보한다는 게 뭔지 아느냐,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여하튼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이제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요게 이제 제가 아까 그 예심에서 얘기한 그 대목인데, 한 번 더 강조를 하면, 요 집을 나올 때, 그루셴카의 집을 나올 때 이미 어둠이 자욱하게 깔려 있습니다. 자욱하게 깔린 가운데 길가의 어딘가에서 여기서 뜯어냅니다. 그게 흔적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 증거라도 보여달라고 예심판사가 묻는데, 길거리에서 헝겊조가리를 떼낸 다음에 거기서 돈을 1,500루블을 꺼냈죠. 그러면 그 돈을 싸놨던 헝겊조가리, 걸레조가리는 그냥 이렇게 날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당연히 흔적도 찾을 수가 없고, 이 증거라도 있으면은 그래도 드미트리가 좀 정상 참작 이런 거는 될 수 있었는데, 이게 증거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여기 간직하고 있었던 그 1,500루블을 꺼내 들고 다시 페르오친의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내 권총 돌려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6,500루블인데 엄청나게 큰 돈을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근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루블도 없었던 사람이, 그 다음에 손이 어떻습니까? 막 피로 막 다 묻어 있고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 페로치는 이거 너무 수상하다 이제 이렇게 여기게 되고, 호울라꼬바 부인한테로 갑니다. 그래서 이게 웬일이냐 이렇게 이제 수소문을 하게 되고, 호울라꼬바 부인도 맞아요 그랬어요 이렇게 되고, 한편 이때 이제 호울라꼬바 부인과 페로친이 난생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데, 페로친이 보고서 반하는 거예요. 어머나, 장성한 딸이 있다고 하더니 왜 이렇게 젊어? 딸이라고 해도 믿겠다. 이제 이렇게 되고, 호울라꼬바 부인은 돈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페로치는 젊고 이런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둘이 엮어지는 걸로 그렇게 이제 또 스토리가 전개가 되고, 다시 와서 드미트리 같은 경우에는 그 권총을 이제 다시 받았죠. 그 다음에 이제 1,500루블이라는 이제 거금이 있죠. 이거를 가지고서 이제 그 음식점으로 갑니다. 그래갖고 어마어마하게 진짜 상다리 부러질 정도의 이제 음식을 차려가지고 마차에 다 싣고 모크로에로 떠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그루셴카를 다시 만나게 되고, 그루셴카가 옛날 남자친구를 보고서 환멸에 빠져 있음을 이제 알게 되고, 그루셴카가 지금까지는 드미트리를 괴롭혀 왔는데, 이제 여기서는 뭡니까? 드디어 그 드미트리에게 말하자면 이제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가 이렇게 뽀뽀하려는 장면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싫어요 이러고 이제 뽀뽀를 근데 살짝 하려는 장면에서, 그루셴카가 저건 누구죠?
하는데 뒤로 이렇게 시커먼 사람들이 서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퇴역 중인 드미트리 효도로비치 까라마조프 당신을 아버지 살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러고 이제 또 커밍순입니다. 이게 이제 까라마조프와 형제들이 연재 소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군데군데 이렇게 이제 독자의 흥미를 자극하는 문구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드미트리의 스토리는 계속 이어집니다.